이제 김민석 후보가 계속 연일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것이냐 아직 명확하게 타겟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냐.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천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안에 당 안에 그러면 신천지 당원들이 위장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후보가 신천지랑 연결됐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오늘 실체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이슈를 끄집어낸 게 이낙연? 저희가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 싸우다가 이낙연 후보 쪽에서 끄집어낸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간다면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 정말 온갖 바닥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다 상대방에 대해서 끄집어냈던 것들이 나중에 다 그 현 사실이 되면서 두 분 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그 비슷한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 JMS 정명석 씨하고 무슨 인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주 금산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 동네에서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JMS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단의 계보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한민국의 이단, 그 기독교계의 이단들은 그 김백문이라는 과거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선명, 그 다음에 신앙촌 했던 박태선, 네. 이분들이 다 그분의 맞아요. 수하였던 네. 제자였던 네.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나온 게 정명석 씨는 그 문선명 씨의 강사였고 그 네. 통일교회 강사였던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박태선의 신앙촌장에서 나와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쳐서 이만희의 신천지로 내려오는 이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다 제가 공부하셨어요? 좀 찾아봤죠. 아, 근데 옛날에 제가 사회부 기자 할 때 그거 좀 네. 공부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서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아, 저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고 신천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낙연 그 후보가 막판에 거의 뒤집기 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투표율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른바 종교 집단이 우리 통일교나 신천지가 그 국민의힘 선거에 막 개입을 했듯이 거기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반박 나오겠죠. 뭐 정청래 저 후보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 후보의 과거 파묘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민석의 주장은 정청래에 대한 정청래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뉴시스. 김민석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 지적한 것 특정 후보 연결은 책임질 영역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난 21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친명계. 신천지 개입 의심 지점 21년 이낙연 대선 경선 몰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투명한 경선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랬다는 사실이나 의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지고 있는 건 국힘 선거에는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 어제 또 송영길 의원이 추가로 11만 명을 이만희가 네. 홍준표 만나서 얘기했다. 넣었다. 네. 라고 그다음에 밝혔다는 거 홍준표, 송영길 만나면서 나온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만희가 왜 그러겠냐 신천지가 그러면 자기네들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향력 털어놨어요 이런 거잖아요. 어제 그런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거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직접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했다는 걸 홍준표 통해서 송영길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힘에만 몰빵합니까? 아니 집권당인 민주당에 더 많이 몰빵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신천지 신도들 중에 호남 인구가 꽤 많아요. 그럼요. 4분의 1 정도가 호남이에요. 그러면 더 몰빵하고 싶죠.
그러면 그리고 이중당적이 지금 불법이지만 그렇죠. 용인되는 가운데 그 11만 명이 그러면 국힘당만 들어갔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21년에 당원 가입하는 거 되게 간단하네. 네. 그러면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당에도 하면 되는 그리고 거지. 학습을 했으니까 6개월 전에 해야 되고 다 알아. 네, 그럼요. 미리 다 그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21년에만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하고 2026년에 안 할 거냐? 의문이에요. 또 더구나 하나. 작년에 호남에서 최소 60만 명이 실제로 그렇지. 네, 갑자기 경선 돌아다니고 연도가 갑자기. 당선 직후. 늘었다며. 네, 지방선거가 그러면 또 단박에. 더 위험해진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만희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신천지가 진짜 공적으로 싫어하죠. 삼고 있는 네, 사람이죠. 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연맥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골탕 먹여야 되겠다. 괴롭혀야 되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신천지 리더들이 1, 2, 3가 다 빵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이 아주 좋은 판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면 마치 국민의힘이 정청래 지지하듯이. 네, 아싸.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8월부터 올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그게 이제 김민석이 말하는 반명, 네. 분열주의, 신천지의 연대 소리. 근데 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발끈해요? 그때 떠오르는 말은 딱 하나예요. 도둑이 제발 저러나? 그렇죠. 왜 발끈하지?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저도 SNS에 비슷한 글을 오늘 썼는데 네. 이런 의혹이 벌어지면 정상적인 당대표 후보라면 신천지 개입 의혹이 있나 전당대회 아니, 개입. 당을 지키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맞서서 함께 싸우겠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저는 신천지와 연관 없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아니,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시비. 나는 아니야, 나는. 네. 놈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이런 거.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1년 상황인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랠리가 쭉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넉넉히 넘는 지지율로 이낙연을 압도합니다. 한번 호남에서 한번 튀었어. 그러니까 거의 여기도 또 광주 정당. 46대 47로.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도 했고 네. 그리고 호남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그렇다 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네. 우리가 의심 안 그러려니 했어.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28대 62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8만 2천 표 정도를 더 얻습니다. 어허.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좀 더 일찍 기동이 걸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낙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튀었느냐? 이 3차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어떤 유입 세력이 있었는가를 당연히 민주정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민주주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와서라도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때처럼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온 거야. 김민석은 총리 시절에 신천지 검경 수사 TF를 합동수사본부 구성해서 운영했던 책임자였습니다. 총리로서. 원래는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그랬죠. 근데-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원래는 진행이 안 됐어. 막혔잖아요. 왜 막혔어요? 이현주 주장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가리키고 있고 팩트로는 정청래가 법사위에 보류시켰다는 것까지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그때 왜 안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제 김민석 의원의 스탠스인데 그거 더 들어오면 법적으로 제소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못 물어봐 보도에 나온 민주당이 국힘이 반대해도 특검 할 수 있잖아요. 음흠.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그럼요. 어제 특검 저 종합특검 연장 한 달 연장은 국힘이 뭐 필리버스터인가 뭐 하는데도 했잖아요. 근데 통일교 신천지는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해악을 끼쳤습니까? 막 드러났잖아요. 그럼 신천지하고 통일교 붙여가지고 특검하는 걸 민주당의 반대가 아니라면 당연히 특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지금 검경 수준에서 수사하는데도 엄청난 게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하자. 전대 전이라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통일교 대빵하고 신천지 대빵이 사이좋게 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안 하냐고. 그렇죠. 그거 왜? 누가 답해야 돼요? 당시에 당 대표와 당시에 원내 대표가 답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원내 대표 그래서 이름은 김병기입니다. 네, 개혁 입법의 속도가 27밖에 안 나온다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검찰 후속 개혁 입법, 그 다음에 이런 특검 같은 거 안 됐다라고 대통령한테 개혁 왜 안 하냐라고
라고 흔드는 사람,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안 된 이유가 결국 정청래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정상인이면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유시민이 예를 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다만 한마디라도 말부조라도 하거나 또는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부조라도 하거나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말부조라도 한마디 하거나 전혀 안 해. 청년들 문제를 얘기하거나 하다못해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 놈들 뭐 트럼프 욕이라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만 특히 무슨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관심도 없고 네. 용어도 몰라요. 진짜 해볼래요? 저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 유시민 씨 나랑 토론해 볼래요 한번? 아니 하지 마세요. 2분만 해도 돼요. 제가 1분에 정리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요리 못하게 해서 설거지만 하게 만든 거, 설거지만. 네. 여태까지 김민석이 제기한 게 다 맞았다는 겁니다. 1번. 4.10 총선 민주당 사전투표율 31.3% 예상. 실제 31.28% 예상 적중.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우와. 발설하는 사람이야. 우와. 2번. 윤석열 계엄 준비하고 있다. 4개월 뒤 12.3 비상계엄 현실화. 네, 3번.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게 될 것. 오세훈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선고. 지금 그래서 신천지 얘기하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정청래 전 대표가 컴플렉스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김민석은 왜? 컴플렉스면 좋아요. 컴플렉스에서 멈추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신천지하고 연계된 거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왜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만세 부르고 있지? 행진을 왜 같이 하고 제가 있지? 약간 팩트를 네.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일단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이게 팩트가 좀 뒤섞여 있는데 몇몇 언론 그리고 또 민주당원들 뭐 SNS를 보면 신천지와 정청래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 제기는 좀 그냥 아래로부터 그냥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의혹 여론인 거고, 김민석은 그냥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단서들이 확인이 좀 증거들이 좀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던 거고, 그럼요. 그 신천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정말 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민석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발끈한 게 정청래였단 말이죠. 그렇죠. 왜 발끈하냐? 왜 발끈할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이 제발 김민석이 저리라고.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냐? 그때 총리였으면 합수단으로부터 혹시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건데 그렇지. 그런 표현은 없다는 말이죠. 좀 얘기 좀 해줘요. 잘 좀 대응하라고. 왜 그렇게 마치 재발견인 도둑놈처럼 이렇게 화끈 달아올라가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냐고. 자, 이게 정상적 대응 아닙니까? 이건 됩니다. 이건태 신천지 전대 개입 제보센터 설치 위법 확인되면 즉시 고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신천지 전대 개입 이중당적 의혹 철저히 검증.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의 입장이라는데 민주 신천지 당에서 예의주시 수상한 입당자 전대 개입 아직 확인 안 돼. 요 정도 입장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측에서도 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게 정도만 해도 돼. 근데 저렇게 왜 아니 그리고 정청래 후보만 지금 발끈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청계 인사라는 이승윤 씨도 오늘 쓰리콤보. 아침 저 라디오에 나와서 정말 흥분하더라고요. 김민석 뭐 증거를 안 내면 책임질 거다. 검사 출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최민희 씨가 뭐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총리 근거가 있으면 지금 내놔라. 깜놀이네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김민석 총리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배려 차원에서 증거를 함부로 공개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는 가입했던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로 친문 진영이 민주당의 주류였을 때 2014년부터 쭉 가입해왔다고 저는 그렇게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천지에서 파고 뭔가 이렇게 단서가 나오면 사실 호남권이나 친문 진영의 뭔가 개별 의원들이 약간 연루된 게 나올 가능성이 전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공개했을 때 정청래 전 대표 주변의 인물들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어쩌면 김민석 총리가 당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는 갖고 있대, 순차적으로 정무적 판단하에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증거를 공개하려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최민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공개하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최민희 의원님 주변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너 같은 뭐 질서 있는 공개 때문이라면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뷰스 뉴스. 친정 최고위원들 김민석의 신천지 연루 주장은 해당 행위. 왜 해당 행위지 이게? 당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은 요분이 제일 적극적으로 또 반발하시네요. 조승래 의원. 신천지 연루, 유령당원 묵인, 모든 수단 동원해 허위사실 대응.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천지 연루와 유령 당원을 찾아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응? 이분 더 이상 사무총장도 아니신데 뭐 무슨 수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이 순간에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죠. 자, 이 와중에 저는 뉴탐사 저는 뭐 매체에 의미 있는 보도는 조선일보 기사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는 그게 뉴스를 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제가 하고 있죠. 뉴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압니다만 뉴탐사가 매우 의미 있는 일련의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김민석 의원의 행보와 좀 달리 직접적으로 정청래 의원과의 이제 관련성에 의심을 두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간과하기 어려운 또 영상을 공개하셨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영길 의원 측에서도 소나무당이 과거에 접근했었다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입장도 내놨는데요. 저희가 자 송영길 의원의 진술입니다. 저희가 소나무당을 했을 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사무총장한테 신천지가 접근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만희 교주를 한 번만 만나주면은 대거 소나무당 입당해서 소나무당 부채도 다 해결해주고 당비도 다 챙겨주고 하겠다라는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절대 거기를 차단해라 그랬는데 저희 같은 소나무당에도 이렇게 접근했을진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이 자유로운 정당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1인 1표제를 도입했을 때 1인 1표제의 그런 장점은 살리되 그 이러한 이 취약성, 아무런 검증도 할 수 없고 그냥 인터넷에 입당해서 1,000원씩 6개월만 내면은 권리당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접근하기 쉽습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나 뭐 있을 때 영향력 미치기 위해서 다 들어가. 그럼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것도 직접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외부 집단, 꼭 신천지만 아니라도 통일교부터 비롯해서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지금에 보면 더 네. 와닿는 말씀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례가 2021년 9월 달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여기가 원래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만 거기는 책임당원 그러니까 권리 있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갑자기 그때 1년 안에 당비를 1회만 납부해도 책임당원 되는 걸로 룰을 바꿔요. 그러고 나서 2개월 뒤에 2021년 11월 결국 대통령 경선을 치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어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이 된 이유가 뭐냐? 갑자기 불어난 책임당원, 네. 천원당원이. 그래서 홍준표가 이제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니네 조심해야 돼. 국민의힘 이런 일이 있었어. 똑같은 일 벌어진다. 그 니네 얼마 전에 1인 1표제 그거 강화했지. 그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신천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호남에서 증가한 것 같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홍준표 전 시장이 경고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럼 정청래 당대표가 슬로건, 메인 슬로건이 둘이잖아요. 1인 1표제, 또 하나는 보안수사권. 1인 1표제에 그렇게 집착했던 게 이거야? 그렇게 당원들은 실제로 라고 의심하죠. 묻고 싶은데요? 예. 당원들은 와, 실제로 무섭다. 의심합니다. 그렇게. 네. 실제로 지금 국힘당에 검찰이 밝혀낸 게 5만인가 6만인데 네. 이만희는 11만이라고 지금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니, 뭐 교차 지금 입장이 150만인가요? 민주당 당원이? 권리당원이? 더 될 겁니다. 조금 더 얼마? 들어서. 하여튼 150만이라고 치고 이 중에 투표율이 보통 얼마 나와요? 한 전당대회 40%? 투표율이 50% 반 나올 40% 좀 그러면 한 70만 정도라고 쳐요. 근데 10만 정도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죠. 충분히 그럼 유의미하죠. 없죠. 그렇죠. 없죠. 엎을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게 국민 지금 일반 여론조사 수치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 투표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아요. 분위기를 보는 근데 거죠. 정말 투표장에 나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야, 근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시켰을 때는 그리고 하나만 찍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 찍으라고 그렇습니다. 오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문제를 당에서 해결 못하면 민주당원들이 해결해야 되겠네요. 투표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네요. 현재 지금. 현재로 상황에서는 방법이 그게 유일한 그거밖에. 대안이에요. 와.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뉴데일리 신천지 특검 야당만 받으라는 민주. 정청래 21대 총선 전 신천지 위장 조직 행사서 90도 인사. 지금 와. 이게 그때는 그냥 지역구 행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선수 이희자라고 근의회 무궁화 근의회 회장인데 알고 봤더니 이만희의 사법 리스크 로비스트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드러나서 지금 수사를 어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입건해서 했는데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미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이 사람 채널을 통해서 로비했다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서 공금으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 목적인데 개인 돈으로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네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인용하는데도 말이 꼬일 정도로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90도 인쇄하네요. 거의 정청래 대통령급이네요. 지금 그런 진술을 한 사람 그 정치 자금법이 문제가 된 사람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 자리에 갔으면 연관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네네. 과거와 다릅니다. 이 영상 자체가 막 돌아다닐 때 저희는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인과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자 국민일보 단독 신천지 연결고리 지목 이희자 첫 피의자 조사 개인 돈으로 후원. 신천지 자금 그게 아니라 신천지 자금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추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현주 정청래 뜻으로 보류된 통일교 특검 법안에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현주는 정확하게 정청래 뜻으로 보류됐다.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법안이. 그리고 대부분의 상당수 매체들이 이렇게 팩트로 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교 신천지 특검 법안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지난 12일, 1월 12일이고 1월 12일부터 정청래 대표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무렵입니다. 이를테면 합당 제안 같은 것도 합당이 실제 이루어지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제안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 행보가 집중됐던 시점이에요. 1인 1표 강력하게 재추진하던.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허 기자 그러면 정청래가 당시 대표가 자기 방침으로 특검 못하게 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왜 그랬대요? 당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내가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김민석 아직은 설명은 안 하고 있고요. 당시 총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제가 네. 그 국무회의를 매주 취재했는데 네. 국무회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니 그 전에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경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민석의 주장이었어요. 그랬더니 국무회의 석상에서 생중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총리님이 해서 한 거야. 근데 김민석 생각해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국회에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이 지체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 징후를 발견했었던 거지. 그때부터. 특검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렇지. 걸 안 거죠. 그 누구 때문에. 그 누구 그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김민석 총리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우리라도 먼저 하자라고 했던 아니, 이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누구가 정청래 당시 대표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치, 이 양반은 그거 설명을 당정 협의가 안 됐다고 설명하는 거고. 당정 협의에 의해서 보류시킨 거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통일교 신천지를 법으로 심판하기 위한 다양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다양한 노력을 했고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가 팍 드러나는데요. 그러네요. 자, 신천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민주당 관심 없다. 김민석 거짓 전대 개입설 법적 조치. 이건 진짜 거짓말이죠. 법적 조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네요. 이제 신천지 입장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아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죠. 당연한- 민주당 관심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집권당이고. 그렇지, 너무 관심 없어. 의석수가 160개가 넘고. 네. 국민의힘에 이미 관심을 필요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보인 게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교주님도 다 지금 민주당 정권의 처분에 맡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데 자, 뉴탐사가 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게 추가로 더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호남일보가 그 신천지하고 유착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초청을 수락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김덕천 씨하고 이 행사 이전에 김덕천이 누구죠? 그다음에 뭐 사주로 알고 있습니다. 오남 회장이죠. 호남일보 초청 수락 이전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예. 어떻게 이거 실제로 이거 해명 안 하고 정청래 의원님 못 넘어가세요. 우리가 계속 물어볼 것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호남일보라고 하는 안 알려진 호남일보라고 하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언론사가 그나마 유튜브를 한대. 그럼 호남일보 TV의 1주년 개국 특별 연설회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남일보 TV의 1주년 기념인데 그 당시에 구독자가 132명짜리야. 132명짜리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광주 조선대까지. 그리고 신천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잖아. 그러면은 당장 지금 신천지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와 의혹이 제기됐다면 내가 왜 응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설명 안 하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뭐 신천지 묻었는지 몰랐다라는 뻔한 거짓말이라도 그거라도 해야지. 뭐 한마디라도. 자, 좀 더 영상 볼게요. 근데 되게 의심스러워. 자, 일부 같은 보시면 작은 매체에 광주 시민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매체에 초청을 수락한 이유는 뭐냐? 그렇지. 자, 이제 강 기자가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의원과 김정색 그 옆쪽 측면 쪽 김덕천 회장이 눈을 맞 이제 그 강연장에서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정청래 의원이랑 모르는 척을 해. 모르는 척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아는 사람이구나. 그 더 이상하잖아. 모른 척 하는 게. 차라리 아는 척 했으면 이제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설명해야 되니까 네. 모른 척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자리를 비켜주는 과정이 매우 수상합니다. 네. 저희가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자, 요거 이제 그 김덕천이라는 사람이 오지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그 김덕천이라는 사람을 신천지와 매우 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눈을 딱 보더니 옆에 있는 그 의원이시죠, 요분을 밖으로 내보내. 권양엽 의원이네요. 권 의원을 쫓아내고 이 자리에 앉혀. 근데 야. 앉으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 완전 수상합니다. 왔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누군지 알아본 거지. 정청래는. 코딱지만한 매체의 회장인데 132명 유튜브 운영하는 호남일보 TV의 오나인데 옆에 권 의원을 비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비켜. 권양엽 일어나. 절로 가. 두 사람을 쫓아요. 권양엽이 알아보고 비켜준 게 아니에요. 네네. 자, 여기 요 자리에 앉으라고 계속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 어? 여기 정청래 의원의 손인데. 앉으라고. 두 사람을 쫓아내고 옆에 앉힙니다. 김덕천은. 김덕천 두 사람이거든. 결국은 그리고 마포가 인사도 안 해. 이 사람들이랑 했거든. 김덕천이 아는 사람이랑.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자리를 국회의원을 내보내고 옆에 앉혀준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마포갑 이지은 위원장이 결국 아니, 들어갔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이랑 예. 요 분도 같이 온 분이에요. 그렇죠. 네. 둘을 하나 이렇게 국회의원, 세운 거야. 하나 지역위원장. 네. 저도 이 영상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이야. 원래. 네. 와, 이게 어떻게 근데 찍혔지? 축축하네요. 네.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잘 모셔야 돼서 자리는 자기 옆자리로 모시지만 아는 체는 안 하면서 카메라 의식하는 게 네. 손짓하는 건 카메라에 안 잡힐 줄 알고 그랬나 보네요. 아우, 우리가 아는 사람 같지 않아요. 낯설다. 원래 정철래 이랬나?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 과연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